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이제 오늘 주요 이슈로 금리 인상기 생존 기업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장전 주요 이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물론 다른 금리 2년물, 3년물, 30년물 포함입니다. 모두 현재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2.94%를 기록하면서 전고점 2019년 당시 2018년 당시의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3%대를 이제 거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기 고점이 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다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가 있고, 그리고 이 정도 왔으면은 슬슬 주식을 매수해도 되질까 하는 기대감이 오늘 미국 시장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은 뉴트럴 소폭 상승했고, 어제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등 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올랐던 에너지,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 베이징 머티리얼스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 마감하였고요. 나스닥은 반도체와 빅테크 섹터의 상승으로 2% 이상 상승하였고요. 넷플릭스가 시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횡보적닥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무튼 미국 증시는 오늘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100을 기록하고 있고요. 유가가 소폭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IMF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 전망을 심각히 후퇴한다라고 언급을 해서 1% 이상 세계 경제 성장치를 예상치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중 무역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공급망 사태 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심각히 후퇴하고 있다라고 언급했고요. 미국의 3월 주택 착공이 0.3%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라서 16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였고요. 여전히 경기는 좋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슬슬 증가폭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역시 신경 써서 봐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주택 착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보셔야 되고요. 뉴욕 증시는 2% 상승하고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였습니다.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을 시간 내에서 260달러대를 기록하면서 20% 이상 급락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웠고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IMF와 G20과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에 나선다고 언급을 하는데, 이분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식량의 불안을 악화시킨다 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시켜서, 여전히 이 식량난 그리고 에그플레이션은 여전히 주요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패권 충돌이 남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 제도, 그가 파푸아 뉴기니 옆에 있는 섬 제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다가 중국이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는 호주 앞마당인데요. 이 호주 앞마당에다가 사실상 이제 중국이 발을 놓기 때문에 옛날 냉전 시대에 소련이 쿠바와 관계를 맺었던 게 생각이 나는 뉴스네요. 그래서 서로 장군盟군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그리고 스리랑카 대통령이 디폴트를 대해서 실책을 인정했고요. IMF에 서둘러서 된다고 언급했는데, 이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 관련 매체에서 2분기 대출 우대 금리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출 금리를 이제 결정하는데 중국 관련 매체에서 하락을 시킬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정책 금리는 동결인데 대출 우대 금리는 하락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돈을 푸는 이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이제 총재 지명자가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앞으로 몇 년간 인플레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싼 돈은 없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달 첫 주부터 P3 반도체 장비 셋업을 시작했는데 어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특히 소부장 섹터에서 이제 훈련이나 수급이 들어왔고요. 오늘도 이제 이어질지 이제 미국 반도체 섹터의 상승으로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의 제조와 변이가 또 확인되었고요. 이제 마스크를 벗는데 올해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IMF가 세계경제 성장 예상치를 낮췄죠. 미국 주식시장을 실적 시장에 도입했고요. 일단 10년물 등 장단기 금리가 상승 이어갔지만 미국 주택 자금이 0.3% 증가해서 아직 경제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금리의 상승에도 미국 증시는 저가 분석이 나타나면서 이제 전날 상승했던 반도체 섹터 및 빅테크 위주로 상승을 지속하였습니다. 유가는 세계 경제 성장 예상치 하락에 따라서 수요 감소 분석이 나왔고요. 그래서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에서 하락하였죠. 다만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구독자 감소 현상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이후 시간에서 20% 이상 하락하였고요. 260달러대를 기록하며 코로나 발생 전에 2019년 때의 주가를 회귀했습니다. 이렇게 성장 없는 성장 섹터가 철퇴를 또 한 번 맞았습니다. 빌 에크먼이 매수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또 하락을 기록하네요. 금리는 이제 19년의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중인데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 이자 부담 등을 이겨낼 수 있는 성장성이 유지되는 회사, 그리고 수익을 꾸준히 잘 내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낼 것 같은 가치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금리 인상기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곳은 어디일까? 뭐 코스트코인가, 코카콜라인가, 아니면 시총 1위 애플인가, 아니면 시총 3위의 테슬라인가 등을 이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일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경영의 본질은 계속 기업이고 이런 계속 기업의 주식을 소유해야 한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식량 안보 위험 및 에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고, 하지만 단기 고점 징후가 나타나는데 한일사료 주식을 발표하면서 단기 고점 확률이 높은 상황이 되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틀 연속 반등을 하였고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및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중심으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하고 코스피 현물은 어제 매수했다가 장마감 이후 다시 매도를 했어요. 물론 코스닥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이틀 연속 상승하면 지수에 도움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일시적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현물을 팔아서 이런 가능성을 좀 높였는데 그래도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여전합니다. 다만 상방도 제한적이고 시장은 우크라이나의 동부 전면전과 21일 파월 의장의 발언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플레 섹터가 오를지, 반도체 섹터가 오를지, 자동차 섹터가 오를지 쉽사리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뉴스가 있고 이슈가 있는 쪽에 수급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주가의 시세 연속성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외 불확실성 여전하다. 그래서 시장은 조울증환자 같다.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긍정론이 우세하다. 역사적으로 긍정론이 이겼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밸런스를 조정하고 트레이더는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락시마다 분할 매수, 좋은 종목 분할 매수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기 생존 기업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관점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관련주로는 뭐 리오프닝, 반도체, PCB, 전기차, 예천지, 로봇, 물론 이 부분의 모든 종목이 다 오른다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오른다는 것이고요. 에너지, 천연가스, 원자재, 사료, 음식료, 조선, 기자재 역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정책주들이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괄호를 쳤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153.2로 2% 상승, 어제에 이어서 상승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상승을 이어가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다시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뉴스를 보겠습니다. 현대사료가 주식 분할 결정하였고요. 업비트가 이제 대기업기 지정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70조 시장의 선점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부분 만든다. 그래서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 등이 부각될지, 파워 로직스 이런 회사들의 주가 오를지 관심 기려보시면 되겠고, 이제 막리다맹 차 반도체에 뛰어들 기업이 없다. 여전히 공급 부족이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가는데, 이런 차량용 반도체 만들어진 기업은 DBI 대개나 SK 하이닉스 등입니다.
뭐 신한은행 풍력 발전 경제성이 있나? 뭐 인수위에서 신재생 과속에 제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관련 업체들이 아무래도 정부의 이제 견제로 인해서 조금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호주에서 비트코인 ETF가 최초로 상장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10억 달러 유입이 전망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일정입니다. 상하이가 부분적 봉쇄 해제 시작 예상일이고요. 중국의 4월 대출 우대 금리 발표 예정이고, 테슬라, 램리서치, ASML 반도체 장비, EUV 장비 업체죠. 알코아, P&G, 프록트앤gam블 소비재 이런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ASML 등이 중요하죠. 연준의 베이직을 공개 예정이고요. 세계 보안 엑스포가 열리고 메타 VR 게이밍 쇼가 오늘 이제 열리는데 VR, AR, 메타버스 등의 관련주 등이 좀 움직일지 지켜보시면 되겠고, 오늘 인스타그램에서 주커버그 이제 메타 CEO 회장이 이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관심 있는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기업부 시행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 시대를 위한 이제 초석이 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의 일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부산 방문 예정입니다. AT&T에서는 유니언 퍼시픽 실적 그리고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저기 새만금을 방문한다고 하네요. 인수위에서 새 정부 국정제 최종화 발표 예정인데 뭐 안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유동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코로나 봉쇄 완화 계획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립 장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